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 전망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직업 사전 봤었죠. 직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 중에서 이제 직업 사전을 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업 전망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직업 전망 혹은 직업 전망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직업이 향후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중점을 맞춰서 나오는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직업 일반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전망을 안 보고 직업 사전을 안 보고 직업 전망만 봐도 그 직업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개력적인 내용들은. 자, 우리 교재 35페이지를 보면 한국 직업 전망 목표에서 자, 한국 직업 전망이라는 그 책자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7개 분야 200개 직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목표가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청소년 및 일반 구직자에게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해서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그래서 직업 전망의 목표는 학생이나 구직자에게 뭘 한다? 예, 직업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직업 정보 제공으로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예. 기획되었고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정보는 학생의 진학을 상담하는 진로 진학 상담교사,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노동시장 정책 입안자, 연구자에게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이지만 두 번째는 관련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그래서 그 관련자들을 보면 그 다음에 2015 한국 직업 전망은 하는 일, 근무 환경, 교육훈련 자격, 적성 및 흥미 등 수록 직업에 대한 정보와 향후 10년간의 일자리 증감, 예. 향후 10년간 일자리 증감. 예전에는 저게 향후 5년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2013 직업 전망까지는 5년이었어요. 근데 2015 직업 전망에서 바뀐 거예요. 10년간으로.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10년.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이러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 요인 등을 제공하여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진로 상담교사 및 직업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업별 관련 직업 항목과 직종 코드를 새로이 신설했고 청소년과 일반 구직자의 관심을 가지는 직업별 성, 학력, 연령별 분표라든가 임금 등의 통계 자료도 제공한다. 예. 그래서 수록 작업 선정과 분류 체계예요. 그러면 직업 전망에 어떤 직업들을 넣을 것이냐? 이런 선정은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수록 직업 선정은 첫 번째가 청소년이나 일반 종사자가 규모가 3만 명 이상 종사자 규모가 3만 명 이상. 두 번째는 청소년이나 일반 구직자가 높은 관심을 받는 직업. 혹은 직업 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 직업 정보 제공 가치가 높은 직업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직업 전망에 들어가는 어떤 직업을 넣을 것이냐, 직업 전망에 이런 수록 직업 선정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넣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업 429개 중 승진이나 경력 개발을 통해 진입하는 관리직은 제외했다. 예. 승진이나 경력 개발을 통해 진입하는 관리직은 제외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가 유사한 직업은 소분류 단위로 통합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재 나오죠. 예를 들어 건설 관련직 중 경량 철골공과 철근공은 철골공 및 철근공이라는 직업명으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다.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정확히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필진이 수록직업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다. 중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 및 대학교의 취업지원센터 담당자, 직업연구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직업 선정.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최종 선정했다라는 거죠. 다음에 또한 2014 한국직업전망은 수록직업종사 중 종사자 규모가 너무 적거나 1만 명 이하,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흥미가 저조한 것은 삭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봐서 직업 사전을 어떤 식으로 선정했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직업 전망 결과 도출 프로세스예요. 직업 전망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밟느냐 이거야. 1차는 이제 정성적인 전망 조사를 통하고 또 나우 조사,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거죠. 정성적인 거라는 뭐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정량적인 건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정성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의견을 담는다라는 거, 정성적인 건. 그 다음에 2차 전망은 2차 전망을 근거로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최종 전망은 2차 전망과 전문가의 논의를 통하고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직업 전망을 도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쭉 좀 읽어보세요. 좀 내용이 좀 많긴 한데, 그냥 직업 전망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성 체계 및 사용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전망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직업 사전도 구성 체계를 봤었죠. 그래서 직업 전망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는 일이에요. 네. 그 직업은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하는 일이죠. 해당 직업 종사자가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과정을 수록했다. 여러 직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통합하여 수록한 경우에는 각 세부 직업별로 수행 직무를 구분하였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하는 일을 적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근무 환경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되는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현장이든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직업 종사자가 일반적인 근무 시간, 근무 형태, 육체적, 정서적 스트레스 강도, 근무 장소에 대한 내용들을 수록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강도라는 게 나와요.
근데 직업 사전에는 정신적인 면은 다루지 않았었어요. 육체적인 면만 다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 활동 혹은 그런 것들 중에서 육체와 관련된 것들을 다뤘지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직업 전마에서는 육체적인 거 플러스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는 길. 어떤 식으로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코스를 밟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를 가야 되겠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대를 가야 되겠죠. 이런 식인 거죠. 교대를 가고 교사 면허를 따고 의대를 가고 의사 면허를 따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자 되는 길은 교육훈련.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관련 학과. 어느 대학에 그런 과가 있어서 그런 과를 전공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관련 자격과 면허가 있다면 어떤 걸 따야 된다든가. 여기서는 되는 길에서 이제 자격 면허는 여기서는 민간 자격까지를 취급해요. 국가 공인 자격과 플러스 민간 자격까지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직업사전에는 이게 직업사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직업사전과 직업전망. 그래서 직업사전에는 육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여기는 육체적인 것 플러스 정신적인 것까지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그 다음 활동이죠. 활동. 그 다음에 자격면허. 자격면허는 직업사전에는 국가기술 자격만 적어. 근데 직업전마에는 국가기술 자격 플러스 민간 자격도 같이 수록을 한다. 요 차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직 및 경력 개발에서 해당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방법, 채용, 전형 등을 소개하고 진출 분야와 이전직 가능한 분야도 수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적성과 흥미예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성과 어떠한 흥미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개그맨이 되겠다. 그러면 남을 잘 웃길 수 있는 그러한 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당 직업에 취업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유리한 적성, 성격, 흥미 등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직업 전망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일자리 증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단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그 5단계는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 직업 전망은 여기에는 안 나오네요. 그 전 페이지에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증가, 다소 증가, 그 다음에 감소, 다소 감소, 그 다음에 현상 유지 이런 식으로 5가지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증가, 다소 증가, 그 다음에 현 상태 유지, 그 다음에 다소 감소, 이런 식으로 5가지 정도로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향후 10년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직업. 해당 직업의 자격이나 전공 등을 통해 진입할 수 있거나 경력을 쌓아 진입할 수 있는 직업을 명기했다. 그래서 이 직업으로 가면서 관련 직업은 또 어떤 것들로 진출할 수 있는지 그거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 코드.
네. 직업 코드는 한국 고용직업분류 코드와 한국 표준직업분류 코드를 제공하며 세 자리 단위의 직업 코드를 제공하였다. 두 개 다 제공한다는 거죠. 한국 고용직업분류 코드와 한국 표준직업분류 코드. 네. 그 다음에 관련 정보처. 내가 지금 이 정보를 직업 전망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싶다.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서 알아볼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게 관련 정보처예요. 그래서 관련 협회라든가 공공기관, 정부 부처, 학회 등의 기관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수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하든 뭐 이런 찾아가든 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 연령, 학력, 임금 분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뭐 30%는 여성, 70%는 뭐 남성, 뭐 이런 식으로 성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연령 비율,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가 몇 퍼센트, 20대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연령 비율, 그 다음에 학력, 고졸자가 몇 퍼센트, 뭐 대졸자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의 학력, 그 다음에 임금. 임금은 그렇게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재 어디 있나요? 예, 39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임금 수준에 따라 세 수준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임금 수준은 25% 미만, 그 다음에 25%에서 75%, 그 다음에 75%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구분해서 임금 수준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위 25%, 그 다음에 중위 50%, 상위 25%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임금은 하위 25%, 중위 50%, 그 다음에 상위 25%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임금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면 혹은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PDF 파일로 직업 전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5 한국 직업 전망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걸 PDF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세요. 실제로 보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직업 사전이든 직업 전망이든 그 책자를 내려 받아가지고 실제로 보는 게 제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2013 한국 직업 전망과 2015 한국 직업 전망의 비교예요. 그래서 2015 한국 직업 전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2013 직업 전망을 썼었어요. 그래서 직업 분류 체계는 2013에서는 17개 분야 197개의 직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직업 분류할 때 한국 고용직업 분류, 캐코가 한국 고용직업 분류예요. 한국 고용직업 분류 코드 기반으로 변형된 분류 체계를 사용했었는데 2015 한국 직업 전망은 한국 고용직업 분류 체계와 동일하게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량적 전망은 2015에서는 일부 직업에 대해서 인력 수급 전망 결과표를 제시했는데 2015에서는 인력 수급 전망 결과를 최종 전망 결과 도출 자료로만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 전망 보고서는 2013에서는 없었는데 2015에서는 최근 5년간 직종별 취업자 변화 추이 분석이라든가 분야별 직업 전망 및 요인 분석, 직종별 전망 결과를 요약해서 알려준다. 그 다음에
직업 전망 조사는 2013에서는 재직자 조사 결과 활용과 연구진 개별 재직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활용했는데 2015에서는 정성적인 전망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도 했다. 정성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3에서는 제거 코드가 없었는데 2015에서는 한국고용직업분류, 표준직업분류 이 코드 두 개를 알려준다. 그 다음에 2013에서는 관련 직업이 없었는데 2015에서는 관련 직업 항목을 신설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지금 빠졌는데 교재는 2013은 직업 전망이 향후 5년간이었다면 2015는 향후 10년간의 직업을 전망한다.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다음은 학과 정보입니다. 예, 직업을 알려주는 정보 중에서 세 번째죠. 직업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 중에서 첫 번째가 직업 사전, 두 번째가 직업 전망, 세 번째가 이제 학과 정보죠. 학과 정보에 들어가도 관련 직업을 그 학과를 전공하면 어떠한 직업으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직업을 알려주는 정보가 있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과 정보는 2013 직업 선택을 위한 학과 정보가 지금 최신의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학과 정보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학과명 및 학과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 그래서 그 학과명, 예를 들어서 뭐 국어국문학과, 경영학과 이렇게 학과명과 그 학과.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 혹은 경영학과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진출 직업. 그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어느 쪽으로 진출한다 직업을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종사 분야. 해당 학과를 졸업하고 주로 취업하게 되는 기관에 대해서 소개해준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든 기업체든 연구소든 주로 어느 쪽에서 근무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열별 검색이라고 해서 7개의 계열이 있어요. 학과를 찾을 때는 계열로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 주로 이제 순수 학문 중에서도 그 과학 쪽이 아닌 거, 사회 분야 쪽이 이제 그 인문 계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언어학과, 뭐 철학과,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문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계열. 주로 이제 경영학과,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 이런 것들이 사회 계열이죠. 그 다음에 교육 계열. 뭐 역사교육학과, 뭐 영어교육학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 순수과학이죠. 순수과학. 네. 그 다음에 공학계열, 이제 자연계열 플러스 실제 응용하는 게 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학계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체능 계열이 있죠. 그래서 요 시험 문제 가끔씩 어떤 식으로 나냐면 계열에 맞지 않는 학과는 이 해당 계열에 맞지 않는 학과는 그래서 인문 계열을 주어지고 뭐 세 가지 1, 2, 3, 4 세 가지는 인문 계열인데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자연 계열을 갖다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열별 학과를 맞추는 시험 문제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계열별로 보면 인문 계열은 주로 그 순수 학문 중에서 이제 뭐 과학 사회과학 쪽인 거죠. 사회과학 쪽 순수 학문 쪽에서 그래서 이제 언어학과, 뭐 종교학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회 계열은 실제로 사회과학 쪽에서 사회에서 쓰여지는 경영, 경제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계열은 뭐 당연히 교육과 관련된 계열이고, 자연계열은 자연과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의사학과가 자연계열에 속해 있는데, 예체능 계열에 뭐가 있냐면 패션 디자인, 뭐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런 계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인 주로 이제 공학이라는 용어가 붙는데, 공학 관련 학과는. 근데 이제 건축학과, 조경학과 이런 데는 공학이라는 공자가 안 붙어요. 그냥 학과예요. 그거 좀 유념해서 보시고,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보입니다. 예, 자격도 해당 직업과 관련돼서 자격을 따는 거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자격 따지 않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버스 운전이든 택시 운전이든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격 따는 거잖아요. 의사든 변호사든. 그죠?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자격과 관련된 정보도 직업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격은 우리나라는 이제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그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의 기능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해준다.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예. 대학만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취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을 졸업해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야 취업하기 훨씬 더 수월해져.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된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월급도 덜 받고요. 그 다음에 취업하기도 어렵겠죠. 그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적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시켜준다. 예, 당연히 이제 회사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격 취득자의 이득 보호 및 개선. 회사나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훨씬 더 우대해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준다. 예, 자격증이 있음으로 해서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혹은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격의 요건이에요. 자격을 하는 걸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투명성이에요. 예, 자격증이라는 건 투명해야 자격증으로 인정받지 어떤 사람에겐 주고 어떤 사람에겐 안 주고 그냥 마음에 내키는 사람 주고 안 내키는 사람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한 평가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환성. 자격 간에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부분적으로 혹은 전문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제성. 당연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편익이 더 커지죠. 예. 그 다음에 탄력성. 사회가 변함으로 해서 자격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 자격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죠? 옛날 예를 들어서 뭐 탄광에서 일했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탄광 아예 없는데 그 자격증 필요하겠습니까? 예. 없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공신력. 예. 공신력이라는 거는 국가기관 같은 데서, 공공기관에서, 그,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가공인 자격증에서 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경쟁력. 자격증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일반적으로 저 사람 자격증이 있으니까 신뢰가 가. 이런 어떤 경쟁력을 좀 더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용성. 예.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통용돼야 된다는 거죠. 뭐 면허증도 국제 면허증으로 바꿔나가면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많죠. 그 다음에 공평성. 예, 누구나가 다 딸 수 있게 개방해놔야지.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자는 딸 수 있고 뭐 불교 신자는 따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그 공평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공평성이죠. 예. 그래서 자격의 요건은 8가지 정도가 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상담할 때 누가 직업 상담사 혹은 상담원이 내담자나 구직자, 실업자에게 자격 상담할 때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알려줘야 되느냐? 첫 번째, 구직자 목적에 맞는 자격증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예, 뭐 본인은 예를 들어서 운전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뭐 사무 쪽 관련 자격증을 따라야든가 이런 전혀 맞지 않죠. 목적에 맞지 않는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자격증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자격증인지 살펴야 하고 장래성이 있는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장래 없어질 직업 그거 자격증 따라하면 그거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다음에 인력 수요가 증가될 자격증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예. 이 인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직업이 전망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직업이 사람들이 많이 유입한다는 거니까 직업이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자격증을 따라 마라 이렇게 상담할 때 알려주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격. 민간 자격은 이제 우리가 국가 공인 자격은 국가에서 시험 보고 하지만 이제 민간 자격도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국가 자격증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갖고도 여러 가지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모스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그 민간 자격이지만 어디나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자격의 특징은 법률상으로는 국가 자격 검정 과목이 면제되고요. 공인된 민간 자격은 해당 국가 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공인받은 민간 자격을 당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상으로 보면 자격 취득은 본인과 타인과의 차별화에 유리하다. 당연하겠죠. 이 모스 자격증 취득하고 있으면 사무직으로 갈 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직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죠. 이게 당연한 얘기죠. 직무에 필요한 자질, 능력, 지식 등의 단계에 대한 객관적인 척도가 된다는 거죠. 예. 모스 자격증도 예를 들어서 2급이 있고 1급이 있다 그러면 2급은 평상적인 거지만 1급은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직업상 유자격자로서 적격한 사람으로 선발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공무원 시험 보면 이게 그 가점을 줘요. 가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선발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취직과 전직이 용이해진다.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직업정보 제공해서 요 내용을 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는 직업 정보 개념을 제외하면 요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직업 사전, 직업 전망, 학과 정보, 자격 정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요 두 데이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혹은 워크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실제로 좀 보시기를 꼭 당부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